컴퓨터 구조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그렇다고 이걸 막 깊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이제 구조 얘기 좀 꺼내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장치가 있죠. 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장치는 아마도 당연히 CPU일 겁니다. 근데 이 CPU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은 요렇게도 불러요. 이렇게도 부릅니다. 머신이라고도 하죠. 예, 머신. 그래서 이제 기계에 기가 붙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인데 이제 전자 방식을 채택해서 전자 계산기라고 불렀어요. 과거에.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한자어 표현보다는 이제 컴퓨터라는 용어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얘를 머신이다라고 부른다라는 점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놓으세요. 컴퓨터를 다루는 IT라는 기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IT 분야에서 머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CPU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충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컴퓨터라는 기계를 여러분이 이제 범용으로 쓰시잖아요. 그쵸? 이 컴퓨터를 우리는 이제 범용으로 쓴다. 범용으로. 그렇잖아. 이게 이제 생각 잘 해보세요. 이게 이제 어쩔 때는 사무기기, 어쩔 때는 이제 개발자의 개발도구, 또 어쩔 때는 뭡니까? 그렇죠. 게임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기기를 우리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중에 이제 사무기기를 쓰고 개발하는 용도로 쓰면은 사양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요걸 하려고 덤비면은 이제 고사양을 써야 되죠. CPU도 비싼 거 써야 되고, 뭐 램도 많이 달아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매우 많이 가격이 비싸죠. 예, 최근에 그 인공지능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게임할 생각을 하면은 아주 비싼 장치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방금 무슨 얘기했냐? CPU 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놈 언급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카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싹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통의 컴퓨터를 노네요. 그래서 이제 기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CPU에 대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싹 다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컴퓨터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장치 뭐다? CPU. CPU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머신. 요거는 머리에 딱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CPU가 작동을 할 때는 기억장치랑 연동해서 작동을 하죠. 근데 기억장치 중에서 이제 CPU가 다이렉트로 연동하는 장치가 있어요. 바로 램이죠. 램 메모리인데, 얘를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메모리 그래요. 1차 메모리. 1차 메모리 말고 2차도 있죠. 네, 이제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이제 SSD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건 2차 메모리고, 이제 1차 메모리 램은 이제 전기가 나가면 이제 홀라당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뭐 휘발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전자계산기, 즉 CPU가 하는 게 연산인데, 연산할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이제 1차 메모리, 정확히는 1차 메모리에 어디, 요게 중요한데, 이 어딘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는 얘기는 뭘 포함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위치 정보입니다. 위치 정보. 그러니까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료일 수도 있는데, 자료가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 이 메모리들을 관리할 때는요, 어떤 단위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단위에다가 일련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이 위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일련 번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1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CPU의 어떤 레지스터 안에 담아 놓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지에 가서 305번지에 가서 거기에 메모리 안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와서 어느 레지스터에 담고, 그래서 아리스메틱 로지컬 유닛, 얘가 하는 일이 이제 이게 연산인 거죠.
실질적인 연산을 담당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덧셈 연산을 했다. 그래서 결과 7 나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어딘가로 보내. 그래가지고 505번지. 이게 이제 메모리 주소고 다른 말로 해서 위치 정보죠. 거기에다가 저장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컴퓨터라는 기계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위치에 제가 방금 또 어떤 단어를 썼냐면 가서라고 했어요. 가서. 근데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설명을 좀 예쁘게 뭔가 비유적으로 한 거고요. 역을 조금 있어 보이게 개발자스럽게 이제 말을 좀 전문가답게 하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접근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나는 조금 더 전문가답게 보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냐? 이러시면 돼요. 참조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련번호 붙여놨는데 그걸 주소라고 해요. 이걸 근거로 어느 위치를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참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에서 이 참조라는 어휘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기본 개념으로 깔고 가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참조 혹은 참조자라는 표현도 이어서 이제 쓰거든요. 네, 붙여서 쓰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참조만 논할 때가 훨씬 많죠. 자, 어찌됐건 이런 개념이다. 참조란 무엇이냐? 위치 정보. 근데 그거를 이제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거를 뭐 CPU 레벨 그다음 램 수준 이렇게 가면 일련 번호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자바라는 애는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독특한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요런 일련 번호를 직접 알고 그 주소를 쫓아가 가지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하진 않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네이티브 코드에서 그렇죠. 이제 네이티브 코드는 이제 C나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자바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 이 얘기는 어쨌든 자바를 논하면서 할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자바의 참조를 논하고 디버깅 기법도 좀 얘기해보고 얘가 가리키는 정보가 뭔지도 좀 생각해보고 그 말의 궁극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런 걸 논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참조라는 표현이 어떤 데 쓰이는 건지 이제 좀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메모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CPU 수준에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어떤 기억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인데 CPU 내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방금 그림에서 제가 이제 어떤 연산이라는 걸 컴퓨터, 기계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레지스터를 활용을 하더라. 이렇게도 쓰지만 요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명령어들이 있어요. 명령. 그러니까 전자 계산기, 즉 컴퓨터라는 기계한테 야 이거 해. 그거 끝나면 그 다음 이거 해. 그러면 1번 야 있잖아.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2번 뭐하고 그 다음에 3번 뭐하고 4번 뭐하고 쭉 해서 n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끝. 그러면 여기 엔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명령이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을 하고 있어. 1번은 다 끝났고 2번을 지금 진행 중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거는 몇 번이에요? 당연히 3번이겠죠. 그러니까 1번 했으니까 2번 하고 2번 현재 수행 중인데 그 다음에 할 게 3번이다. 그러면 그거를 레지스터 중에서 어떤 특별한 레지스터가 거기 3이라고 써서 갖고 있어요. 3이 다 끝났어. 그 다음 뭐 할 차례야? 그럼 이제 4 할 차례니까 이 3이 이제 4로 바뀌어져 있겠죠. 요걸 하는 게 이제 레지스터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인텔 계열 프로세서들에서는 이제 IP, Instruction Pointer, 명령이 들어간 이제 주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EIP라고 얘가 그걸 하거든요. 근데 옛날 표현도 있어요. 또 있냐면은요. PC라는 말도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있고 이 PC 안에 이게 써 있는 거야. 지금 몇 번 하고 있거든? 그 다음 할 거 뭐야 라고 써 있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 알고 내가 자바를 해야 되냐고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자바를 정말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JVM이라는 놈이 튀어나오게 돼 있고 JVM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가면 얘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자식은 뭔지 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 중에 캐시 메모리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연산의 주체는 CPU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바의 환경적 특성이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고성능을 내기 어려워지거나 이런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어떤 연산 때문에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뭘 배우게 되냐면 각종 동기화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인터락을 거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어려운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이제 저런 이론들을 쭉 다 다루는 걸까? 뭐 때문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고성능 때문에 그래요. 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CPU를 조금 덜 쓰면서도 더 높은 효율을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인터랑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카스니 뭐 이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려다 보면은 결국 이제 CPU 레벨까지 내려와야 되고 어떤 이 구조적인 특성을 활용한 어떤 무엇을 또 논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면 이제 어드밴스드 보통 이런 말이 갖다 붙거나 이제 뭐 좀 어려운 주제 다룬다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불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바 계열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내가 C 개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컴공 전공자도 아닌데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가 아니고 뭐 최소한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정 독하게 제대로 자바를 배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용어가 나왔잖아요. 특히 요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은 공부를 할 때 너무 중요한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구조 얘기는 끝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